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이슈 관련한 뉴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LG화학 배터리 부문 분산 반대 의결키로라는 기사인데요. LG화학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30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배터리 부문 분사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이 분사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LG화학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LG화학의 배터리 분사는 시장에 정말 빅 이슈였는데 여기에 국민연금 2대 주주가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습니다. 차질이 있을까요? 네, 일단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 떼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는 안에 대해서 오늘 30일에 이제 임시주총 열어서 안건 상정하는데요. 어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LG화학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그러니까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거를 두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결과가 저녁 6시 넘어서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분할에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분할 계획의 취지, 목적, 뭐 어쨌든 배터리 사업을 계속 하려면 이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니까 분할을 해야 이제 맞고 그런 목적 같은 거에는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지분 희석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주인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이런 것들은 좀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LG화학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임시주총을 위한 주주명부 확정일이 이제 10월 5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5일자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이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날 기준으로 보면 LG화학의 최대 주주는 주 LG, 그러니까 지주회사죠. 그 LG와 특수환경이 갖고 있는 지분이 30.56%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인데 10.28%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려면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총 발액 주주 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3분의 1이면 33%잖아요. 근데 지금 주 LG가 갖고 있는 게 30%니까 약간 조금 아슬아슬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면 이건 확실하게 이제 통과를 보장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 외에 나머지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이렇게 최대 주주 LG 쪽에 30, 또 국민연금 10, 또 외국인이 40, 기관이 8, 네. 개인 주주가 12 이렇게 보유 지분이 있더라고요.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분사에 찬성하는 입장이 좀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내용인가요? 이게 사실은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아주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좋은지 자문하는 자문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체로 찬성을 권고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자문사 중에 하나인 글래스 루이스는 이제 분할로 설립되는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이 어쨌든 100% 자회사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러면서 좀 찬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고 또 ISS도 분사 후에 기업 공개를 거치면 오히려 뭐 LG화학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찬성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장회사 협의회 부설로 이제 독립기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배구조 자문위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도 최근에 이제 중장기 기업 가치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이다 이러면서 물적 분할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제 다만 딱 한 군데 서스틴베스트라는 곳이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데요. 인적 분할은 이제 소수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분할해서 주식을 다 이제 보유하게 되는데 물적 분할에는 이제 지배 주주가 독점하게 된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할회사에 대한 경영 통제 수단을 만약에 상실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종속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 회사인 LG화학에 대해서 조금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요. 뭐 국민연구도 결국은 이 서스틴베스트의 의견에 공감을 한 셈인 거죠. 네, 이렇게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위원회 쪽으로 어쨌든 논의가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이 분할에 대해서 반대를 예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뭐 국민연금이 이런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제 결정을 할 때 내부에 이제 수탁자 책임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주 논의를 하기로 하는데. 그 대신에 외부 기관인,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로 공을 넘겼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결정하기가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하고 민감한 사안이었다라는 판단이었을 거고, 이제 외부 인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주 가치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 결정 가능성이 좀 일찌감치 점쳐졌다 이런 시각도 좀 있긴 했거든요. 사실 수탁자 책임위원회 구성위원을 보면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와 이제 국민연금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FA 금융스쿨 원장 이렇게 3명이 상근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이제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이런 단체가 각각 두 명씩 추천을 해서 총 6명, 그래서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 LG화학의 물적 분할 발표가 갑작스럽게 나오자 이 개인 투자자들, 소액 주주들이 네. 반발이 엄청나게 컸었죠. 그랬죠. 이제 LG화학으로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배터리 사업부 없는 LG화학은 뭐 네. BTS 없는 빅히트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뭐 청와대 국민청원에 LG화학의 분할 계획을 좀 철회하게 해주세요. 이런 청원도 등장을 했었거든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LG화학 주주들이 분할하게 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도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같은 비율로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100% 자회사로 이제 모두 보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서 서스인베스트가 얘기했던 이제 모회사가 이제 지배구조를 이제 독점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래서 나온 건데 네. 주주 입장에서는 이 배터리 사업 성장성 보고 LG화학을 샀는데 배터리 없는 LG화학은 뭐 안고 빠진 찐빵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LG화학이 자회사로 두게 되긴 하지만 배터리 투자를 위해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뭐 상장을 하거나 유상증자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LG화학의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좀 희석될 수밖에 없고 결국 LG화학의 주주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LG화학 물적 분할 공식화한 게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종가가 72만 6천 원.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성장성 때문에 거의 뭐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와중이었거든요. 이 72만 6천 원도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였는데 이 분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이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어서 61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종가로는 이제 뭐 63만 원대 조금 회복한 상태긴 한데 이제 최고가 대비로는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인 거죠. 네, 제가 좀 이제 내용들을 저도 좀 알아보다 보니까 사실 네. 올해 들어서 삼성그룹주보다 LG그룹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LG생활건강이나 LG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네.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시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네, 또 맞습니다. 높아서 네. 이 팬데믹 이후에 사실 LG그룹사 내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LG화학이었고 네, 네. 그에 대한 원인이 글로벌 1위의 배터리였는데 네, 네. 이게 이제 빠진다고 하니까 정말 당혹스러운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뭐 계산기는 이렇게 돌아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네. 이번 주에 있을 금요일에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LG화학 그동안 이 깜짝 발표를 하고 나서 주주 달래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발표를 이어갔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일단 LG화학이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사실 그 영업이익은 배터리 사업 부분은 이제 막 이제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흑자 전환하기 시작한 상태고요. 네.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사실 석유화학 쪽에서 많이 올렸습니다. 이게 네네. 석유화학이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 업황이 조금 좋아지면서 그쪽에서 이제 이익을 많이 올렸는데 네. LG화학 입장에서는 이 배터리 사업에 계속 이제 투자금이 들어가니까 언제까지 석유화학에서 돈을 벌어서 배터리 사업에 이제 넣어야 되냐라는 이제 고민이 좀 있었고 네. 그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면 분할을 해서 이제 투자금을 모아서 이제 배터리 사업에 투자하자 뭐 이런 이제 의도였는데 어쨌든 이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라는 굉장한 호재를 발표하면서 그때 뭐 이제 얘기했던 게 앞으로 3년간 보통주 한 주당 최소 10,000원 이상 현금 배당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LG화학 그동안 배당을 보면 워낙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연간 6,000원을 넘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작년에만 해도 주당 2,000원을 배당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3년간 10,000원 이상 하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주주가치 제고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제 주주 달래기에 나선 거죠. 그리고 실적도 사실 잠정 집계가 되면 그때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속보치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분기 끝나면 그 다음 주 정도에 속보치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잠정치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LG화학도 이번에 처음으로 속보치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잠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주주 달래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을 만약에 설립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회사의 대표가 연간 1회 이상
LG화학의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이제 경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주요 임원이 LG화학 실적 설명에 나가서 이제 경영 실적 전망 보고하겠다라고도 밝혀서 뭔가 이제 시장과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도 드러내긴 했는데 네. 소액주주 반응은 좀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주 달리기에 나선 이 계획을 발표한 날 LG화학 주가가 2% 넘게 떨어졌거든요. 네. 어쨌든 이 실망감을 잘 소화하고 나서 앞으로의 그 절차들에 따라서 과연 LG화학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쨌든 결과는 펀더멘털을 따라가게 될 테니까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주주 달래기를 위해서 10,000원, 최소 10,00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6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2%가 채 안 돼서 약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또 증액한다는 차원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관건이 뭐가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뭐 최대 주주인 LG는 당연히 분할을 찬성을 할 거고요. 이제 국민연금 반대를 했고 이제 나머지 지분 중에 이제 외국인이 한 40% 보유를 하고 있고 소액주주 기관 투자자들이 뭐 10% 안팎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 소액주주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LG화학이 전자투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총장에 가지 않아도 이제 주주들이 전자투표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표를 행사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네. 외국인은 사실 이제 앞서서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들이 거의 찬성을 공고를 했잖아요. 대체로 찬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시각이고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겠냐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결과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주총 때까지는 뭐 이런 긴장을 좀 늦출 수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결과 확정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크니까 거기에 따라 주가는 좀 변동성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에서 LG화학, 석유화학도 참 좋았지만 CMO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 생산을 하는 바이오 쪽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 LG화학인데요. 배터리 분사 결정 어떻게 날지 그리고 앞으로 분사를 만일에 한다면 IPO 과정까지 과연 LG화학은 어떤 주가 반응을 보여줄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